안정성은 어느 정도 오케이 해주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례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이 이게 mRNA 시스템 적용해서 DNA 백신 특허 출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mRNA 쪽으로도 엮어버리네요. 일단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은 뭐 제넥신이 SL 백시젠과 공동으로 기존의 DNA 백신 플랫폼에서 mRNA 복제 및 증폭 시스템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DNA 백신과 mRNA 백신은 둘 다 핵산 기반의 백신이거든요. 근데 DNA 백신은 백신을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기 천공법을 활용해서 별도의 전달체 없이 전달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그러나 mRNA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원료량, 원재료죠, 투입량이 많다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mRNA 백신은 mRNA 자체를 지질 나노 입자 등으로 전달체에 함께 주입을 하였고요. 체내세포가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원리예요. mRNA는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냉동 보관 등 운송과 관리에 어려움은 있다. 또 전달체로 인한 간독성,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심근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제넥신과 SL 백신젠이 이 두 가지 백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DNA와 RNA의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체내에 주입된 DNA 백신이 mRNA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mRNA가 자체 복제 또는 자체 복제 및 증폭하게 함으로써 적은 양의 DNA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DNA 백신의 안정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mRNA 백신은 높은 체내 발열률과 면역 원성을 더한 백신을 고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뜻은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항원에 뉴클레어 캡시드의 항원을 추가해서 폭넓은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코로나19 백신 GX19N을 개발 중인데, 또 인데믹 가능성을 고려해 갖고 DNA 백신 플랫폼의 효능과 그 다음에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예요? 제가 조금 너무 곡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이 말뜻은 뭐예요? 얘랑 단점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백신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이걸로 내가 임상을 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안 들리시나요?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그러면은 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mRNA에 대한 발열률과 면역 원성을 더 좋게 하는 mRNA, 그 다음에 DNA 안정성, 이걸 합친 그 백신 기술, 그걸 가지고 얘네가 뭐 해갖고 임상 진행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되는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거는 뭐예요? 얘는 또 사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제넥신은 전과가 있는 애예요. 그쵸? GX19를 이용을 하다가 여기에다가 뉴클레어 캡시드 항원을 추가해갖고 GX19N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 발표를 보니까 안정성은 어느 정도 오케이 해주겠는데, 약의 효율성? 효능 같은 경우는 글쎄라는 이런 물음표가 받았단 말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부족한가? 그러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슈를 난 게 DNA와 RNA 하이브리드 백신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GX19, 거기다 GX19에는 그냥 GX19 플러스 뉴클레어 캡시드를 투자해서 GX19N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냥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GX19N을 가지고 임상 3상과 이렇게 해갖고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것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서 입장 번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 이슈를 보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해석하고 있는 이런 관점도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GX19N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왔고 인도네시아 남아공에서 2상과 3상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얘네들이 시비를 통해서 돈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주주들이 반발하니까는 이거를 만들 수는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임상 3상을 진입하자니 얘네들도 좀 꺼림칙할 수도 있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얘네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1상부터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전에 어저께 제가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네신 관계자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물론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신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관계자한테 어떤 얘기를 든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런 신문들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자님이 뭐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임상 3상에 대한 중도 포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는 없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봤던 기사에서 나왔고 그 기사 그대로 어저께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중도 포기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은 포기하겠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제넥신의 뻥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얘네들 이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토종 백신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 때문에 제넥신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는 건데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하는 것들을 보니 행동들을 보니까 살짝 실망감이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토종 백신을 만들어서 과연 임상 3상까지 완료해 갖고 이건 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승인 요청을 한다든지 뭐 미국 FDA에서 승인 요청을 따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어저께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이 뉴스에 반응하는 제넥신을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얘네들이 이런 과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뒤집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야, 이 GX는 좋았어. GX19는 좋았어.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GX19N을 했어. 근데 얘도 결과 발표, 일상 결과 발표를 주니까 나랑 괜찮게 나왔어.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나왔어. 근데 효능이 조금 부족하네. 한번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해볼까? 그러면서 mRNA랑 DNA 백신을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 놓고 얘를 임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쵸?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자, 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 그 관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어느 정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6월 30날까지입니다. 오늘 제외하면은 영업일로 딱 3일 남았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얼른 저희랑 손 잡고 같이 가면 됩니다. 1년에 360만원 솔직히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20만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카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HBTV1004 입력을 하시고 밑에 친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먼저 인사말을 남겨주시거나 상담받고 싶었던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이 아니죠. 5초? 10초? 요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월요일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